김미정 하사님, 우리 이러면 안 되지 말입니다. 뭐라고? 지금 감히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건가? 10초 안에 팬티까지 싹 벗는다, 실시. 그리고 상관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절대 발사하지 않는다. 알았나?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굳게 닫힌 모텔방 안엔 총소리도 구호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터질 것 같은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어떻게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장이었던 제가 초등학교 첫사랑이었던 여군하사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금지된 관계로 시작된 이 위태로운 사랑은 끝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이연석, 그땐 22살의 병장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군 생활을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전역을 한 달 남겨두고 나니 마음이 좀 놓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괜히 허전하더라고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세상에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거니 했던 그 시기에 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시절 제 짝사랑이었던 김미정이었죠.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정말 예뻤어요. 길게 따은 머리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서 웃을 때마다 반 애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으니까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까지 밝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저 옆자리에서 묵묵히 공책 넘기던 평범한 남학생이었죠.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워서 지우개 떨어뜨리면 괜히 주워주고 미정이가 연필을 꺼내면 괜히 똑같은 걸 꺼내서 깎던 그 시절. 그때는 어릴 때니까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은 서툴렀습니다. 남자답게 용기 내서 좋아한다고 고백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는 군대에 가게 됐고 그 시절의 짝꿍은 더 이상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입대하기 전에 오랜만에 동창 녀석들하고 술 한잔을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초등학교 때 인기 많았던 김미정 알지? 걔 여군 하사로 입대했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 고운 애가 총 들고 훈련장을 뛴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카키색 군복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얼굴엔 어릴 적 그 고운 미소 그대로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그 애가 여전히 제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라니 술이 확 깨버릴 정도였어요. 그날 자리에서 친구 한 명이 농담처럼 그러더라고요. 야, 현석아, 너 군대 가기 전에 총각딱지는 떼고 가야지? 다들 웃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괜히 미정이가 떠올랐거든요. 아니야, 그런 건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해야지. 며칠 동안 미정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은요. 그렇게 입대해서 군 생활을 시작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전역을 한 달 앞두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달력에 줄을 그을 때마다 자유가 조금씩 다가오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별일 없이 무난하게 군 생활을 해왔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내무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던 오후였죠. 오늘 새로 부임 오는 여군하사 한 명 있다더라. 소대장님의 말에 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지휘본부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는 겁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반듯한 군복 차림.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김미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전기가 도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임하사 김미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한지 그 한마디에 온몸이 긴장되더라고요. 그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금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단체 구보를 실시한다. 병장 이연석, 앞으로 나와.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병장 이연석.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불과 몇 초도 안 됐지만 분명히 우린 서로를 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긴 군대였고 그녀는 제 상관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식사 시간에도 자꾸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연석 병장, 준비 완료됐나?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였고 군복 안에서도 절제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무도 없는 순간에 보이는 짧은 미소, 그건 제가 기억하던 초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아무 일 없는 듯 일에만 집중했지만 저는 훈련보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긴장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툭 제 팔에 닿을 때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심장이 뛰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전역 전 마지막 휴가를 앞두게 됐습니다. 그날 장비 창고를 정리하는데 인원이 빠져서 우연히 저랑 그녀 단둘이 남게 됐어요. 고요한 창고 안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가 불쑥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관양 초등학교 6학년 5반 이연석 맞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김미정 하사님, 그걸 어떻게? 현석이 맞지? 보자마자 넌 줄 알았어. 순간 그 미소에 어릴 때 그 교실 풍경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곧 저녁이지? 너 말년휴가 나가면 밖에서 밥이나 한번 먹자.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녀는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휴가 전날 밤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바깥 공기 맞는다는 설렘보다도 그녀와의 만남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휴가 첫날 아침, 그날은 더 일찍 눈이 떠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시 빗고 또 빗으면서 괜히 웃음이 나왔죠. 오늘은 내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김미정을 다시 만나는 날이니까요. 약속 장소는 안양 1번가에 있는 감자탕집이었어요. 사복 차림의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복 속에 감춰져 있던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나 다를 줄은 몰랐거든요. 밝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훈련장에서 보던 강한 눈빛 대신 조금은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릴 적 짝사랑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랄까요? 이연석 병장, 오늘은 군복 안 입어서 어색하지? 그녀가 웃으며 장난을 쳤어요. 하사님, 아니, 오늘은 민간인 김미정 씨니까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그냥 미정이라고 불러. 식당에서는 먹음직스러운 감자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냄비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괜히 술 한 잔이 생각나더라고요. 소주 한 병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아? 오늘은 휴가 나왔으니까 괜찮겠네. 나도 한 잔 할래. 그녀가 잔을 채워주는데 그 짧은 손동작에도 심장이 뛰었어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 이야기, 힘들었던 훈련, 동기들 이야기. 그녀는 제 말을 들으며 자주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평소엔 절대 못할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사실 나 초등학교 때부터 너 좋아했어. 그녀가 순간 멈칫하더니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 뭐라고? 너 그때 나 좋아했어? 응, 근데 그땐 너무 쑥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지. 그녀가 잠시 웃다가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나도 네가 좋았어. 근데 넌 너무 순진해서 먼저 다가갈 수가 없더라.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니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그녀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물었어요. 현서가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는 무슨 군대 와서 누굴 만나겠어? 그럼 경험은 있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아직 없어. 진짜?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병장 이연석, 실전 경험도 없는 남자였네? 그게 난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하고 싶었거든. 그녀가 한동안 절 보다가 잔을 비웠습니다. 그래, 그런 네 마음 정말 예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새 그녀가 테이블에 팔을 베고 고개를 툭 숙이더니 그만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미정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줄 알았던 그녀가 귀에 속삭이듯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용한 데서 쉬다 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다리는 떨리고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죠. 예, 김미정 하사님, 저는 모든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실시입니다. 그녀가 피식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그래, 이연석 병장, 오늘은 특별 임무니까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수행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비어있는 모텔 간판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가 먼저 문을 밀고 들어섰죠. 방 안은 조용했고 커튼은 닫혀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녀가 제게 돌아서며 웃었죠. 병장, 지금 뭐하고 있나? 임무 수행 태세는?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사님, 저는 지금 심호흡 중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귀엽네. 네 그런 모습 처음 봐. 그녀가 천천히 제 앞에 서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처음이라 긴장돼? 오늘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미정이의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향기, 미세한 떨림, 그리고 웃음, 모든 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새겨졌죠. 그녀가 살짝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연석 병장, 너무 긴장하면 전투력 떨어진다. 심호흡하고 눈 마주치고, 알았나?
저는 거의 울듯이 대답했죠. 하사님, 하지만 이 전투는 저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지휘관이니까. 대신 내가 명령하기 전에는 절대 발사하지 마, 알았지? 그녀의 손길이 제 어깨를 스쳤을 땐 심장이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온몸이 굳은 듯 긴장됐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그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오늘 밤 내가 진짜 남자로 만들어줄게. 밖은 비가 오고 있었는데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군대의 행군 발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행군은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행군이었죠. 그녀는 제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병장, 오늘 작전 결과 너무 만족스럽다. 이제 곧 저녁이지? 밖에 나가면 나한테 보고하러 와라, 알았지? 저는 가쁜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예,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편히 쉬도록. 그날 밤 웃음소리와 빗소리가 섞여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잠든 듯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녀와의 황홀한 첫날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와 저는 부대 안에서 다시 마주쳐야 했죠.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평소보다 더 냉정한 표정으로 절 대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냉정함 속에 묘한 따뜻함이 숨어 있더군요. 지나가며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단호했습니다. 병장 이연석, 보고는 정확하게 하도록. 그 한마디에 다른 병사들은 긴장했지만 저는 오히려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스치며 잠깐 머무는 그 찰나, 그게 우리의 비밀 신호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부대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들 잠든 뒤 복도 끝 창고 불빛이 깜빡이는 시간, 그때 그녀와 저는 잠깐씩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빛만 주고받았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말 대신 그 짧은 시선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은 세면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누가 올까봐 주변을 살피면서도 서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제 손목을 잡고 말했죠. 이연석, 들킬까봐 나도 무서워. 그래도 너 보면 힘이 나.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명령보다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사님, 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이 관계가 위험해지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이런 병장 처음 봤네? 무섭게 순진해서 더 끌려. 그녀의 웃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손끝이 스쳤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김하사랑 이병장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지 않아? 둘이 뭔가 있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이 병사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조용히 절 불렀어요. 이연석, 조심하는 게 좋겠어. 소문이 생각보다 커졌어. 괜찮아요. 제가 잘 피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무슨 일 생기면 하사인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그렇게 슬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상급자에게 보고 누락이 있었다며
그녀가 크게 질책을 받았어요. 그 일이 저 때문이란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해줬어요. 괜찮아. 이건 내가 감수할게. 그 순간 저는 그녀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절 보호하고 있었고 그게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저는 내무실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멀리 보급창고 쪽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더군요. 그게 마치 그녀가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도 아마 그 창고 안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겠죠. 그날따라 밤바람이 유난히 차더군요. 결국 그 불안한 소문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상급 부대에서 감찰팀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김하사랑 병장 이연석, 이상한 관계 아니냐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엔 그냥 헛소문이겠거니 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걸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사님?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별일 없어. 그냥 잠깐 정리할 게 좀 있네. 그녀가 담담히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김미정 하사, 타부대 전출 예정. 그 한 줄이 눈앞이 아득해질 만큼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아무런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고 평소처럼 일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뒤편 불 꺼진 다리미실, 달빛조차 희미하게 비추던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이연석, 이제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잠깐 전출이지 않아요? 아니야, 이번엔 좀 다를 거야. 이 일 계속 퍼지면 너도 위험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사님, 제가 다 감당할게요.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되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근데 군생활 하다 보면 마음만으론 안 되는 일도 있어. 그녀가 제 앞에 서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널 진심으로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그 순간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손으로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사님, 아니, 미정아, 나 전역하면 꼭 찾아갈게. 그때는 우리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겠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꼭 찾아와. 근데 약속 하나만 해줘. 군대에 있는 동안은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자.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손을 놓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눈가를 비추는데 눈물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녀는 서둘러 모자를 쓰고 뒤돌아 수송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녀를 태운 트럭이 멀어지며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부대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연석, 이제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그 후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해도 점호를 해도 그녀가 서 있던 자리만 계속 보였어요. 그녀가 떠난 부대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던 날 부대 정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푸르더군요. 그녀가 내 곁에 있었다면 같이 웃었을 텐데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녁을 하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녀가 있던 부대는 금세 이전을 해버렸고 그녀의 주소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상급 부대로 편지를 보내도 돌아오는 건 수취인 불명이란 도장이 찍힌 봉투뿐이었죠.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싶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그녀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고 남은 건 그날 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에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라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웃는 얼굴을 봐도 미정이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를 태우고 떠나던 그 수송 트럭의 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추억이 되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추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 버스가 너무 늦게 오길래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빗방울이 쏟아져 들어오더니 누군가 우산을 털며 카운터로 걸어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여 머리에 물기를 털어내는 그 모습,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도 시선이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주문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미정, 그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미소는 여전했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단단해진 눈빛. 하지만 분명히 그때의 미정이가 맞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다가갔어요. 미정아.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설마 너 이연서?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죠.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지? 20년이 넘었지?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넌 여전하네. 눈빛이 그때 그대로야.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 가슴속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예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얘기, 훈련 얘기,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그 시절의 기억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나도 많이 힘들었거든. 괜찮아. 나도 그땐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래도 덕분에 많이 배웠어. 그때 그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넌 참 이상하다. 그 힘든 군 생활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고마워. 그렇게 기억해줘서. 창문을 타고 떨어지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고 그 빗줄기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번져 보였어요. 그녀가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멀리 돌아왔네. 그래도 결국 다시 만났잖아. 응, 결국은 이렇게 다시 마주 앉았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녀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서가,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 웃음만으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는데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의 우산 속에서 우린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죠. 그때 느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아무 약속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그게 진짜 사랑의 힘이었겠죠? 그로부터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60이 넘은 노인이 됐고 그녀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연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들려주는 그런 평범한 날들 말이죠. 가끔은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웃곤 합니다. 병장, 지금 상관 명령을 무시하나? 그녀가 웃으며 장난을 치면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경례하듯 대답하죠. 하사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충성. 그녀는 그럴 때마다 피식 웃으며 말하곤 해요. 여보, 이젠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야. 세월이 지나니 그때의 젊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우린 금기를 어긴 게 아니라 그저 서로에게 진심이었던 것뿐이죠. 돌이켜보면 인생은 참 길면서도 짧습니다. 어릴 때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고 젊을 때는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결국 남는 건 마음이더군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웃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미정이는 여전히 제 옆에 있어요. 가끔은 함께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예전 군대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놀리죠. 그때 너 발사하지 말랬던 명령 아직도 기억나? 그녀가 웃으며 말하면 저는 괜히 멋쩍게 고개를 긁적이며 대답하곤 합니다. 하사님, 그 명령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제 심장은 발사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꼭 제 손을 잡고 말하죠.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야.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굳게 닫힌 모텔 방 안, 그녀의 웃음과 떨림, 그리고 첫사랑의 향기까지. 그건 이제 추억이 아니라 제 인생의 한 조각이 됐습니다. 저는 요즘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랑은 나이랑 환경 따지는 게 아니야. 진심이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인생이야. 이제 저와 미정이는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말하죠. 우리 참 늦게 만났지만 다행히 너무 늦진 않았네. 오늘도 저녁 노을이 참 예쁘네요. 그녀가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연석 병장,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김미정 하사님,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인생 중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변해도 진심만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와 저는 오늘도 함께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늦게 만났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